코스피가 3% 넘게 장중에 빠졌습니다. 이 반등에 힘이 없는 걸 봤을 때 매도세가 강해요. 지금 보시면요, 오른쪽 상단에 외국인 기관의 매도 포지션이랑 개인의 매수 포지션을 볼 수 있잖아요. 개인이 1조 넘게 순매수한다는 거는 그냥 헐값에 나오는 물량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보통 번갈아 팔지 이렇게 동시에 파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동시에 파는 날은 주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반등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3%보다 좀 더 하락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 오늘의 이야기인 거고, 다음 주에 또 어떤 또 다음 주의 이야기들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할지 어떻게 될지는 나오는 거라서 오늘 이슈 가지고 미래의 향방을 알 수 있다 이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잘 해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얘네들 설마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는 가능해요. 결과는 예상할 수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은 코스피랑 선물 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 코스피 가지고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외국인은 선물을 가지고 오르는데 베팅했다가 내려가는데 베팅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 파생 포지션이 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주식을 싸게 사려면요, 선물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막 일으켜가지고 자동 매도가 나오게 한 다음에 본인은 그때 주식을 싸게 사들여요.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고, 주식을 비싸게 팔고 싶다 이런 경우는 선물을 매수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팔아 넘깁니다. 근데 이럴 때는 서서히 고점에서 천천히 팔고 나오고 싶을 때 이런 거고, 급하게 팔고 나오고 싶을 때는 선물도 매도를 치고 주식도 매도를 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투자에 속하는 날이 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파느냐를 봐야 되겠죠. 지금 선물 시장을 보면은 어제 오늘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대량 매도인데, 2주간 외국인이 총 사고 팔았던 거 다 합쳤을 때 이틀 동안 들어가면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2주 동안 사들인 게 무효가 될 정도로 이틀간 강하게 매도를 치고 있다. 외국인이 급하게 하락 전환하고 있다. 이거는 싸게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무언가에 실망을 했다. 대한민국 증시에 기대를 해서 샀는데 그게 아니라 좀 실망을 했어요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닌가.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그렇고, 실망할 때는 진짜 칼같이 던지고 나갑니다. 어제 무언가가 있었는데 이러느냐, 두 가지 있었거든요. 관세 확정이랑 2025년 세제 개편안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관세 때문에 실망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관세 결과가 나쁘다라 말할 수는 없거든요. 나름 15%에다가 이 정도면은 다른 나라들처럼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나오고 나서 증시가 올랐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하락할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세제 개편안인데, 저는 이게 가장 유력한 범인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실망한 게 아닌가. 코스피도 한번 볼까요? 꾸준히 순매수하던 외국인이 오늘 매도로 돌아섭니다. 기관은 어제 오늘 대량 매도를 하고 있어요. 개인은 오늘 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도 이게 한 번 더, 두 번 더 이어지면은 코스피 상승 흐름을 꺾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주구장창 팔던 개인은 코스피가 3200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이때 주식을 대량 매수합니다. 좀 쌀 때 사면 좋은데 꼭 개인들 특징이 고점일 때 많이 사요. 만약에 여기서 코스피가 다음 주에 더 흘러내린다, 그럼 개인은 설거지 당한 거죠. 반대로 다시 상승을 간다? 그러면 개인이 저가 매수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 결과론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마도 정책 때문에 떨어진 거는 정책으로 만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책을 예측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패턴을 보는 방법인데, 이번 하락으로 주요 종목들이 모두 내리고 있다라는 뉴스예요. 다 같이 내릴 때는요,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죠. 기업의 문제가 아니니까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 이미 오른 주식이 약간 하락했다 사면 안 돼요. 10배 올랐는데 10% 조정인데요, 사야 되나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10배 오른 건 보지 않고 지금 당장 10% 떨어진 건 보고 있는 거예요. 시야를 좀 넓게 보세요. 그런 거 말고 한동안 안 오르고 있어요. 살까 말까 고민했어요. 이거 언제 사서 기다리지? 언제 오를지는 또 장담 못하니까 싸긴 싼데 조금만 더 싸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금매로 나왔는데, 그래도 이게 금매로 산 아파트가 앞으로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고민하고 있는 차인데, 금매에서 한 번 더 깎아준대요. 급금매래요. 그럼 이 가격에 사면은 내가 손해볼 일은 거의 없겠구나. 이럴 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워렌 버핏 스타일처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추세가 꺾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손실이 좀 덜해요. 만약에 전자의 전략을 쓰면, 불타기 조정 전략을 쓰면 추세가 꺾였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돈을 많이 잃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으로 많이 잃거든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세제 개편안 확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대주주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려왔어요. 주식 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주주가 된다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물론 이거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연말에 팔고 연초에 다시 사면 돼요. 그러면 연말에 대주주 명부에서 빠지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닙니다. 아니면 업종에서 특정 기업만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을 분산시켜서 여러 업종을 나눠 사는 수밖에 없겠죠.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업종 전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을 막아주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거를 호재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법인세가 올랐어요. 우리가 주로 투자하는 소득 3천억 초과하는 그 기업 세율로만 보도록 할게요. 24.5에서 25%로 1%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증세가 다 원인인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요, 국가는 돈을 풀어야 돼요. 경기를 부양시켜야 됩니다. 이건 어느 국가나 똑같은 거예요. 국가 재정이 넉넉하거나 환율적으로 유리하거나 금리가 낮을 때는 재정 적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은 경기 나쁘죠, 환율 높죠, 금리도 높죠, 국가재정 나쁘죠.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증세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복지랑 증세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법인세 세수가 얼마나 빠르게 마르고 있냐면요, 22년 103조에서 23년 80조, 24년 62조, 2년 동안 41조가 줄었습니다. 거의 40%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수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까지 내야 된다, 추경을 해야 된다, 그럼 세수의 부담 증가하는데, 이런 때는 감세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증세 정책이 나오는데, 주식 쪽에서는 증세를 통해서 코스피도 올리고 세수를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을 썼는데, 우선은 법인세는 1% 올리게 돼서 세수가 4조 3천억이 늘어납니다. 증권 거래세도 손을 댔는데 코스피 0%, 코스닥 0.15 했는데 이제 0.05, 0.2로 늘어납니다. 이 정책으로 세수가 2조 3천억이 늘어요.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이것도 세수 확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게 딜레마가 있는데요, 배당소득세율을 낮춰서 기업의 배당을 유도하고 증시를 부양시켜서 코스피를 올리겠다는 목적이 1번이었고, 그러면서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수 충당도 같이 이뤄져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야지만 배당금 절대량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는 증세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세인 것처럼 느껴지는,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런 전략이었었는데, 그 세율의 미세함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과거에는 2천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들어가면서 최대 49.5%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번 분리과세는 2천만원에서 3억까지는 20% 세율에 지방세를 합치면 22%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대가 딱 요 3억 이하 구간대가 이득을 보는 건데요, 배당소득을 연 3억 이하로 세팅할 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도 아니죠. 조금 중산층보다 약간 더 위까지 범위를 좀 넓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배당이 이득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집도 한 채 있고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의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라, 부동산 2개 3개 사지 마시고 주식하러 오세요 라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까지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는 뭐였냐면, 과세표준 3억을 초과하는 사람한테 35%의 지방세 3.5%가 붙어서 38.5% 세율이 됩니다. 최고 구간으로만 보자면 49.5에서 줄었으니까 11% 줄었죠. 어쨌든 줄긴 줄었으니까 대주주가 이제 배당을 늘리게 되지 않겠냐, 배당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주요 세수가 되지 않겠느냐. 최고 세율 38.5는 분리과세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결국은 배당을 결정하는 사람은 기업의 오너들이에요. 오너들이 배당 성향을 올릴 만한 원동력이 되려면 한 27.5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49.5에서 27 정도면은 배당 세금이 절반 정도 떨어지는 겁니다, 오너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배당하는 게 낫겠네, 전략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배당이 앞으로 이제 많이 늘어나고, 대한민국도 배당 수익률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주식들마다 배당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또 올라가는, 이렇게 되면서 밸류업이 될 수 있다라고 봤었던 게 외국인의 기대였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오너들 안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로 실망감을 해소하려면은 첫 번째, 제 생각에는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너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릴만한 게 되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배당 세율에 대한 실망감은 있지만 어쨌든 주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괜찮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국가는 세금이 목말라요. 세금을 더 걷어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 국가에 이득이 없어요.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어떤 정책을 지원하진 않을 겁니다. 저PBR 정책이 있는데, 저 PBR 기업이 PBR을 1배 정도로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기업은 배당금을 늘려서 배당 수익률을 올려야 되고, 이로 인한 주가 부양을 하게 되면 저 PBR을 탈출한다는 게 기존의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배당세율이 높다 보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느니 그냥 회사 보유금으로 보유하고 있자, 그게 더 낫다, 왜 내 돈을 남들한테 나눠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가장 우리나라 좀 업종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거 하나가,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
산업이 핵심인 국가예요. 일본은 그럼 일본, 중국도 비슷한데 왜 얘네들은 배당 수익률이 높고 한국은 낮냐라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경기가 좋을 때는 투자를 늘려야 되니까 배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미래 신사업들이 또 하필 시총 상위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좋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도체 투자해야 되죠. 매년 수십조 원씩 계속 설비 투자 들어가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져요? 투자 더 늘려야 돼요. 그래서 배당력이 그래서 없어지는 거고, 경기가 나쁠 때는 불황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배당을 두려워합니다. 현금을 아껴서 안 망하느냐의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 빌리고 여기서 있는 현금은 배당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지 않으려면은 경기를 안 타는 업종이어야 돼요. 그런 기업들은 경기를 안 타니까 굳이 돈을 보유할 필요도 없고 투자를 늘릴 필요도 없으니까 배당을 쭉쭉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필 또 신사업들이 뭐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런 회사들이다 보니까 매년 큰 설비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경기는 또 많이 타고, 그런데 또 중국이 기술력으로 막 치고 들어오고 격차는 계속 좁혀지고, 이런 상황에서 무서운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왜 그러냐? 일본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라던가 우리나라랑 업종은 비슷하지만 어느 정도 완숙해졌습니다. 성장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나쁘지도 않은, 적당히 배당을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나 보유 현금이 있는 기업들인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기업을 계속 지원을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주력 업종이라 하더라도 배당을 해줄 만한 여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의 기업들 특성을 좀 더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 우리나라 기업은 배당을 건드리기보다는 저PBR을 해소하라는 의무는 주되, 대신에 그걸 했을 때 당근을 좀 주자. 우리나라 기업주들 가장 관심 많은 게 상속세고요. 상속세를 그러면은 줄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주가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서로 안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거는 회사의 돈을 어쨌든 세금으로 날리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걸 잘했을 때 저 PBR을 해소하게 되면은 상속세도 좀 아껴줄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오너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결국 오너를 움직이게 만드는 정책들이 나와야 코스피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근 말고 채찍도 있겠죠. 채찍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쓰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런 방법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나와야 외국인들이 한국 저 PBR 해소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코스피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의지가 빡 올라올 만한, 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을 좀 과감하게 딱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휴가철인 것 같아요. 아파트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여름 썸머 랠리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호는 개인과 외국인이 야금야금 사면서 주가가 아직은 오르지 않는 상태. 그러면 나한테도 먹거리가 많이 남은 상태잖아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개인만 사요. 외국인이랑 기관은 계속 팔아.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 그거는 뭐냐면 이제 조만간 곡소리 나겠구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